이어서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문재인 케어 논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해서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케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쉽게 말해서 8월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전면적으로 다 급여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좀 어려운데요. 비급여라는 거는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는 항목들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그걸 전부 의료보험부터 보장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으로 63% 정도 됐는데 이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70%까지 올리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정말로 실행이 된다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인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인 거잖아요. 반발하는 이유 어떤 건가요? 일단 의료계에서는 의협의 입장을 들어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의료도 이제 사실은 국민과 이런 그 의료업계, 그다음에 의사, 뭐 이런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인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런 분들하고 이제 삼각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분들하고는 이제 정책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협의가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했다는 게 가장 큰 그 반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급여를 사회악으로 규정을 했어요. 사회악이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재정 부담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현재 그 필요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많은 뭐 복지 예산도 그렇고요. 복지에 대해서 많은 돈을 좀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전문계나 시민단체, 의료업체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주요 주장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예, 공통적으로 이제 문제들을 삼는 게 뭐냐면 적정 수가를 어떤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보장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가 사실 서로 입장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가장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의료 전달 체계도 좀 개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 양성 문제도 좀 개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그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 더 강화가 되고 하면 의료인이 당연히 더 필요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좀 간호사 인력도 뭐 앞으로 많이 부족하고 의사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체계만 강화시켜 놓고 의료 전달 체계나 의료 인력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고쳐줄 의사가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그 수가를 또 동일화시켜서 잘못해버리면 모든 분들이 또 제3차 병원, 대형 병원만 몰리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같이 봐야 된다. 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케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선행돼야 될 절차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급여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현재 그 치료의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 또는 예비급여화 시키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급여는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는 건데 아까 기자도 얘기했듯이 3대 비급여 항목 이렇게 얘기했는데 MRI, CT, 뭐 초음파 이런 부분들이 텐데 이런 것들을 급여화 시켜주든가 아까 예비에 급여화 시켜준다는 건 뭐냐 하면 새로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3년 내지 5년마다 한 번씩 그 심사를 해서 필요하면 이것도 의료급여화 시켜주겠다라는 항목인데 문제는 현재 의사들이 이게 그 비급여 항목들이 뭐냐면 원가 보존 수단이었어요. 그동안 치료를 하고 병원이 했을 때 업계에서는 그 비급여 항목이 원가를 보존하는 수단이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의료계는 또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기자의 보도를 보니까 예비급여를 현재 40개였는데 3,800개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라서 앞으로 또 어떤 쟁점들이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비용의 효과성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치료의 필요성 기준을 갖고 만들기 때문에 40개에서 3,800개까지 늘어나는 거고요. 이 과잉 진료를 막고 국민 그 부담을 감소시킨 데는 기본적인 방침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치료 체계나 모든 그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아우러져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한 가지 정책만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현재 이거를 22년까지 하려면 약 30조 6천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의료보험 재정이 11조 정도가 현재 적립이 돼 있답니다. 그럼 나머지 한 19조 정도가 더 부족한 거의 20조 정도 부족한데 그거는 과연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면 국민 세금으로 조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나 또 공감을 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또 의료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고 세금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공론화를 시켜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하고 합의를 좀 이뤄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다 같이 이제 함께 좋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